위장 건강, 항암 효과 탁월한 양배추 다들 많이 드시고 계실 텐데요. 이런 양배추를 특정 사람들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양배추는 타임지에서도 선정한 장수식품이기에 거부감 없이 드셨겠지만 최근에 양배추가 몸을 악화시키고 당뇨를 만든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양배추를 위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배추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사람, 양배추가 진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 등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친구, 가족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건강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먼저 양배추를 절대로 먹어서 안 되는 경우를 말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갑상생 기능 저하증 환자는 양배추를 안 먹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먹기 쉬운 양배추 주스의 경우, 즉 양배추즙의 경우, 갑상생 기능 저하증 환자라면 양배추 주스가 갑상생 기능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갑상샘은 신체의 항상성 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인데요. 이때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T3와 T4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호르몬의 양이 균형을 유지할 때 신체의 여러 장기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는데요. 한편 아이오딘은 T3와 T4 호르몬을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성분입니다. 갑상생 기능이 정상이라면 T3와 T4 호르몬 생성을 위해 사용되고 남은 아이오딘은 소변을 통해 배출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갑상생 기능 저하증 환자가 고이트로겐 함량이 높은 식품을 아이오딘과 같이 섭취했을 때 우려하던 문제가 벌어집니다. 고이트로겐은 체내 아이오딘 흡수를 방해하고 갑상샘 호르몬 생성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고이트로겐과 아이오딘을 함께 섭취한다면 갑상샘 호르몬 분비가 저하되고 갑상생 기능 회복이 더뎌집니다. 다행히 고이트로겐은 열에 약한데요. 만약 갑상생 기능 저하증 환자라면 양배추를 생으로 먹기보다는 익히거나 찌는 등 열을 가해서 먹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둘째,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환자는 양배추를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미국 건강정보 사이트에 의하면 항응고제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은 양배추 주스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K 성분이 약효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응고제는 혈액의 응고 능력을 감소시키는 약물인데요. 혈관 내부에서 비정상적으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혈액은 혈관이 손상됐을 때 응고됩니다. 그리고 혈관이 손상되면 혈구 세포 중 혈소판이 손상 부위에 붙어서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그러면 혈액 응고 단백질이 혈구를 단단하게 뭉치고 이렇게 혈전이 생성됩니다. 혈전이란 혈액 응고 과정에서 생성된 덩어리를 뜻합니다. 혈액의 응고 능력은 상처가 났을 때 지혈이 제대로 되는가와 관련이 있는데요. 그러나 혈액 응고 단백질에 이상이 생겨 혈관 내에 비정상적인 혈전이 마구 생기면 혈관을 틀어막아 중증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정맥혈전증, 폐색전증, 심방세동, 뇌경색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는 약물이 항응고제입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는 항응고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항응고제 복용 환자의 식사요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비타민 K가 높은 식품을 전혀 먹지 않을 필요는 없지만 과량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비타민 K 함량에 따라 채소를 3가지 종류로 구분했고 각 종류별 1일 복용량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비타민 K 함량이 매우 높아서 하루에 딱 한 번, 그것도 반찬 한 접시 정도만 먹어야 하는 대상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시금치, 부추, 근대, 아옥쑥 등이 그 대상입니다. 시금치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몇 끼마다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언제나 당연한 진리는 과한 것은 좋지 않다는 사실임을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으로 하루에 몇 끼 먹어도 되지만 한 접시 정도로만 먹어야 하는 것은 양상추, 상추, 양배추, 브로콜리, 미나리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K 함량이 낮아서 몇 끼 먹어도 되며 심지어 몇 끼마다 2접시 드셔도 되는 것은 더덕, 고라시, 우엉, 연근, 호박가지 등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양배추를 절대로 먹어서 안 되는 세 번째 경우를 말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은 양배추에 풍부하게 함유된 프락탄 성분을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양배추는 섭취했을 때 가스를 생성하는 채소라서 이 환자들에게는 더더욱 양배추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아주 소량만 양배추를 섭취해도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식사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복통, 복부, 팽만감 등 소화기 이상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내시경이나 엑스레이 검사를 했을 때 뚜렷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데요. 대장이 민감해져서 대장 운동이 갑자기 활발해지거나 감소합니다. 따라서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고 복부 팽만이나 속쓰림 등이 발생하며 심한 경우 전신 피로와 두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양배추는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위점막 강화와 재생을 촉진하는 비타민 U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궤양, 위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다면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배추는 대장에서 쉽게 발효되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에게는 양배추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발효된 양배추가 가스를 생성하면서 가뜩이나 민감한 대장을 더욱 자극하는 것입니다. 또 양배추는 찬성질을 지닌 채소이기 때문에 설사나 복부 팽만을 쉽게 유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소장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양배추를 되도록 삼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양배추가 정말로 몸에 좋은 효능이 있는 것은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배추가 몸에 좋은 효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효능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친구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평생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양배추의 효능 첫째, 양배추는 위장 건강에 좋습니다. 양배추에 있는 비타민 U 성분은 위장관 내 세포 재생을 도와주어 위궤양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생즙을 먹으면 더욱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또한 섬유질과 무기질 성분은 소화관 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위궤양과 위염에도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의 효능 둘째, 양배추는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배추과 채소에는 보통 항암 성분인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국제학술지에 따르면 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품종별로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글루코시놀레이트의 한 유형인 글루코브라시신은 배추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브루콜리의 4.5배에 달하는 수치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또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미로시나제라는 효소에 의해 분해되는데 이 과정에서 설포라판, 부티닐,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 등으로 변환됩니다. 이를 통해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위장과 소화기에 암, 폐암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한 미국 미시간 주립대의 조사에서는 암 발병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배추과 채소를 꾸준히 먹기를 권장하고 있으며 실험에서도 양배추를 꾸준히 먹은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암 발병 확률이 72%나 낮았다고 합니다. 양배추의 효능 셋째, 양배추는 다이어트 그리고 변비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양배추는 100g에 25칼로리밖에 되지 않은 낮은 열량으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수분량이 많고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주어 비만 유발 세균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또한 양배추의 비타민 성분 외에도 특히 섬유질이 많아 변비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양배추는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정말 몸에 좋은 양배추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양배추는 생으로 먹거나 약하게 가열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열을 강하게 가하면 양배추의 영양 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에 유의하세요. 둘째, 양배추 재배에 농약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손질 및 세척법이 중요합니다. 먼저 겉잎을 2-3장을 제거한 후
베이킹 소다를 푼 물에 가볍게 세척하세요. 그 후 식초를 탄 물에 담그고 흐르는 물에 세척해보세요. 제거했던 겉집 두세 장은 버리지 않고 보관할 때 양배추의 몸통을 싸서 보관하면 건조와 갈변 현상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양배추를 갈아서 섭취한다면 하루에 한 컵 정도만 드세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섭취하다가는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배추를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삶아 먹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손질된 양배추를 일회용 비닐팩에 넣은 후 물을 적당히 부어주세요. 그 후 비닐팩을 덮은 채로 전자레인지에 8분에서 10분 정도 돌려주면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때 삶아진 양배추를 찬물에 헹궈주면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주세요. 또한 양배추를 샐러드로 아주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샐러드는 기호에 맞게 양배추와 각종 과일과 야채를 준비하세요. 양배추 샐러드 소스는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 소스가 좋습니다. 양배추와 준비한 과일과 야채를 채 썬 후 접시에 담은 후 준비한 샐러드 소스를 뿌리면 양배추 샐러드를 즐길 수 있다. 이때 양배추 볶음은 양배추 500g, 소금 1작은술, 식용유를 준비하세요. 달궈진 팬에 식용유를 뿌리고 채칼로 얇게 썬 양배추를 눅눅해지기 전 빠르게 볶아내면 완성됩니다. 지금부터는 양배추와 어울리는 재료들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양배추와 사과입니다. 양배추를 사과와 함께 먹으면 사과의 칼륨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기 때문에 양배추의 혈전을 억제하는 설포라판과 사과의 칼륨을 함께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양배추는 신맛이 나는 과일과 궁합이 좋습니다. 양배추와 비타민C가 풍부한 자몽을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배추는 면역력과 관계가 깊은 백혈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박멸시키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고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어 다이어트에 효과적인데 자몽의 쓴맛을 내는 나린진 성분은 몸속의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체지방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양배추를 먹더라도 조금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특히 이런 상태인 사람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은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섭취 시 주의해야 합니다. 또 양배추의 혈당을 낮추는 효능은 당뇨병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환자도 주의하여 섭취하여야 합니다. 양배추의 요오드 흡수를 억제하는 성분이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부작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이레놀을 복용 중인 사람은 양배추가 약의 성능을 낮추기 때문에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이 예정된 사람은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2주 전부터는 섭취를 금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이 질문하셔서 답변해 드립니다. 양배추의 단점을 채워주는 음식을 궁금해 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는 양배추의 부족한 단백질과 칼슘을 보완해줄 뿐만 아니라 위산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양배추의 비타민U가 우유 속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이 단백질이 위산으로 손상된 위벽을 보호해줍니다. 양배추를 우유와 함께 갈아 먹으면 위장이 약한 사람들도 양배추를 비교적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근을 함께 먹어도 좋습니다. 함께 먹으면 혈액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합니다. 생당근을 넣으면 당근의 비타민C 분해 효소인 아스코르비나제가 사과와 양배추의 비타민을 피개하기 때문에 식초나 레몬즙을 약간 넣으면 비타민C의 파괴를 막아준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또한 양배추 특유의 유기질 유황 성분을 중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간단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양배추를 먹지 말아야 할 경우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갑상샘 기능 저하증 환자는 양배추, 특히 양배추 주스를 피해야 하며 열을 가한 상태에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환자는 양배추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비타민 K 함유량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는 양배추를 피하길 권장합니다. 프락탄 성분과 가스 생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배추 효능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양배추는 위장 건강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U 성분이 위장관 세포 재생을 돕고 위궤양과 위염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둘째, 양배추는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 함유로 여러 암 발생을 억제합니다. 셋째, 양배추는 다이어트 및 변비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낮은 열량과 많은 식이섬유로 포만감 제공을 합니다. 섭취 방법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생으로 먹거나 약하게 가열하세요. 둘째, 농약 제거를 위한 세척을 하세요. 베이킹 소다와 식초 사용은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갈아 먹을 경우 하루에 1컵 정도만 섭취하세요. 과한 것은 언제나 옳지 못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양배추에 대한 진실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내용들 전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제가 말한 내용을 잘 참고하시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의 내용을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신다면 평생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친구들 그리고 가족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좋은 양질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